자, 안녕하세요.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76쪽 물과 하늘에 뜨는 힘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과 하늘에 뜨는 힘. 자, 물에도 뜨고 하늘에도 뜨는 힘. 무언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단어를 배우면 액체, 물, 기체, 하늘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우재가 물놀이를 하고 싶은데 이 우재가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물놀이 도구를 우재에게 그려볼까요? 수영을 하려면 물에 떠야 되는데 어떤 걸 사용하면 우재가 물에 떠서 수영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알아볼게요. 자, 물체를 위로 띄우는 힘을 알아볼게요. 수조에 물을 채운 후 물속에 고무공입니다. 잡은 채로 있어보자. 지금 이 그림입니다. 고무공을 잡고 있는 손을 놓고 고무공의 운동을 관찰해보자. 이제 여기서 손을 놓으면 이 고무공이 어떻게 될까요? 실험 2에서 고무공은 어떻게 운동하는가? 까닭은 무엇일까? 두 번째, 물 위로 띄우는 힘의 방향을 중력의 방향과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정답은 고무공은 손을 놓자마자 위로 튀어오릅니다. 고무공에 중력,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의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죠. 두 번째 문제. 고무공을 위로 띄우는 힘이 방향을 중력의 방향과 비교하라. 자, 물 위로 튀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77쪽으로 갑니다. 잘 보면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위로 띄우려고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알아보죠. 물 같은 경우에 물속에 잠긴 물체는 물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한다. 이러한 힘은 액체, 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와 같은 기체 속에 있는 물체에도 작용합니다. 1번은 바로 요거죠. 액체에 의한 부력인데요. 자, 지금 액체에 물이 있죠. 물 위에 튜브가 있고 거기에 꼬마 아기가 있는데 튜브와 꼬마 아기가 물 위에 있어서 부력에 의해서 위로 뜬 겁니다. 자, 여기는 물이 아니라 수영물이 아니라 바닷물이죠. 바닷물의 부포, 요거 보이죠? 부표에도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이 있지만 물 위로 뜨게 하는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있어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액체에 의한 부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액체에 의한 부력이 이용. 자, 물 속에 있다.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위로 떠 있는다. 부력이 작용해서. 그러면 기체 속에 있는 물체도 부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기체 속에는 요겁니다. 잘 보면 열기구가 공기 속에 있죠. 공기 속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니까 기체에 의해서 부력이 작용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풍선 보세요. 헬륨 풍선인데 이 헬륨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요 끈에 의해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 끈을 끊어버리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게 하는 힘, 이게 바로 부력입니다. 아래 두 개는 공기인 기체에 의해서 위로 올리는 힘이고 위에 두 개는 액체에 의해서 물 위에 떠 있게 하는 부력입니다. 그래서 액체에 의한 부력, 기체에 의한 부력입니다. 액체 속에 있으면 부력이 작용하고 기체 속에 있어도 부력이 작용합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기체는 요 물체의 주변에 있는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체는 요 풍선 밖에 있는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공기. 자, 그러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부력은 물체를 밀어 올리는 방향, 즉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기체와 액체 속에서 작용하죠.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중력보다 크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큰 힘이 작용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위 그림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실선, 부력의 방향을 점선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그러면 액체에 의한 부력 볼게요. 자, 요 꼬마와 튜브에는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지만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쓰면 정답이 되겠죠. 이게 바로 부력입니다. 그래서 중력과 부력이 작용해서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자, 여기 부표 봅시다. 이 부표고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지만 위로 부력이 작용해서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이번엔 기체에 의한 볼게요. 요 열기구, 이 열기구가 주변 공기에 의해서 위로 부력이 작용하고 있고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이 작용해서 지금 여기에 떠 있는데 부력을 더 키우면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부력을 더 작게 하면은 이게 내려오는 거겠죠. 자, 여기 볼까요? 여기 풍선 보죠. 이 풍선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주변 공기, 우리가 마신 이 공기 있죠. 이 공기가 이 풍선들을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게 부력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기체에서도 부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력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 볼게요. 나 위에 동동. 자루 오빠, 저기 좀 봐. 도토리 박사님이야! 박사님이 바다에 빠지셨어! 어떡해. 무슨 일이니 얘들아? 아니, 도토리 박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 박성실이 구해드릴게요! 박사님! 도토리 박사님! 이거 받으세요! 자!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럼 물에 빠지신 게 아니네요. 에이, 이거 왜 이래? 나 도토리 박사야. 물 위에 떠서 명상 중이었지. 튜브도 없이 어떡해요? 어허, 물에는 신비한 힘이 있거든. 내가 물을 내리누르는 무게만큼 물도 내 몸을 밀어 올리지. 자, 여기 볼게요. 자, 요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바로 중력이고 요 위로 올리는 힘이 바로 액체에 의한 부력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력과 부력이 똑같게 작용하니까 이렇게 물의 중간에 가만히 떠 있어서 명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물에 가만히 서 있으면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만약에 수영을 못하더라도 물에 가만히 떠 있어서 팔을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혀 있으면은 우리 몸은 물에 뜨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란다. 그 느낌 알아요. 목욕할 때 몸에 힘을 빼면 왠지 모르게 몸이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바로 그 힘을 부력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자, 부력에 대해서 간단히 봤었죠. 물이나 또는 기체다, 공기들이 물체를 위로 띄우는 힘입니다. 자, 부력을 볼게요. 자, 왼쪽 나무 도박은 부력이 있어요, 없어요? 0입니다. 물속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부력이 조금씩 생깁니다. 더 많이 들어가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때 이렇게 멈출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더 가라앉지 않고 멈추는 이유는 중력과 부력이 같아지는 순간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물 속에 잠기면 부력이 생깁니다. 물 속에만 있으면 부력이 생기고 물 밖에서는 액체에 의한 부력은 없습니다. 요 물에 의한 부력이 바로 요겁니다. 물 속에 잠겨야 생기는 부력, 액체에 의한 부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조건 물 속에 잠겨야 물에 의한 부력이 생깁니다. 잠기지 않으면 이 부력, 물에 의한 부력은 없어요. 자, 이 그림 보셔. 이제 물 속에 가라앉았죠? 물 속에 가라앉았어. 물 위에 뜬 게 아니에요. 가라앉으면 부력이 작용할까요? 보세요. 부력은 떠있는 물체에만 작용한다. 정답은 아닙니다. 부력은 액체나 기체 속에 가라앉아 있는 물체에도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욕조에 가라앉아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손을 약간 위로 올리면은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죠? 자, 욕조에 몸을 담가서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았죠? 근데 두 팔을 살짝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결국 물속에 가라앉은 물체에도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여하튼 물 속에 있든 물에 떠 있든 물 중간에 있든 무조건 부력은 작용합니다. 그림 볼게요. 자, 이거 물에 떠 있죠? 물에 떠 있어도 부력이 작용하고 물 중간에 있어도 부력이 작용하고 물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도 부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물에 의한 부력, 수면에 의한 부력, 액체에 의한 부력은 물 떠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가라앉거나 모든 경우에는 부력이 작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러한 부력은 예전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먼저 발견했어요. 이 유레카라는 원리 아시죠?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밝혀내지 못하면 너는 죽은 줄 알아. 얘가 아르키메데스예요. 에이, 죽기 전에 목욕이나 한번 하자 해서 내일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야지. 들어가는 순간 맙소사 이거였어. 이게 뭘까요? 바로 부력을 느낀 겁니다. 이 부력을 이용해서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찾아내서 지금 왕관에게 벌거벗은 채로 해명을 하러 가는 겁니다. 얘가 왜 19일까요? 나도 모르겠네. 너희들은 알겠니? 자, 이렇게 부력은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느꼈고 부력을 이용해서 왕관이 순금인지 가짜인지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밀도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더 자세히 우리가 2학년 때 알아볼 거고요. 자, 문제 나갑니다. A와 B 물체가 있습니다. A와 B 중 부력이 작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A, B 모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 속에 있던 물 위에 있던 무조건 부력은 항상 작용하는 겁니다. 이때의 부력은 액체, 물에 의한 부력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떠있든 가라앉아 있던 부력은 항상 작용합니다. 자, 이 사진 볼까요? 여기서 간지쌤을 찾아볼게요. 간지쌤. 5초 주겠습니다. 5, 4, 3, 2, 1. 네, 여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중국에 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간지쌤도 작년에 갔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간지쌤. 문제 들어갑니다. 이 간지쌤에게 부력이 작용할까요? 정답은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력은 액체에 의한 부력일까요? 기체에 의한 부력일까요? 정답은 공기, 기체에 의한 부력입니다. 왜 작용할까요? 당연하죠. 간지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있습니다. 그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에 의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부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가지 못할 뿐 우리는 공기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아주 크게 해서 하늘로 뜨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공기 속에 있는 모든 물체들, 가방, 여권, 책, 이런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물체는 공기에 의한 부력은 항상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뜨지 않는 이유는 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뜨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